7살짜리가 장가를 든다니. 저 신부 참 기구하구나. 붉은 치마와 족두리를 쓴 19살 신부 금순이. 그 앞에는 작은 도포를 입은 7살 신랑 서기가 서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가슴께에 닿는 키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이. 혼례가 아니라 거래. 쌀 20가마와 바꾼 것은 금순이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며 상처 주던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서로를 지키는 힘이 될 거라는 것을. 7살 꼬마 신랑과 19살 신부의 기구하지만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혼례날 아침 마을은 잔칫집처럼 붉은 천과 하얀 떡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저 집 어린 도련님이 장가를 든다더니 참말로 오늘이구나. 아이고, 신부는 누굴 데려온다는 거야? 애 하나 봐줄 식모를 구하는 건지. 마을 아낙네들은 빨랫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대문 안쪽 사랑채 마루에는 7살 신랑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기. 작은 몸에 혼례복을 입은 모습이 앙증맞았습니다. 늙은 하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곧 혼례가 시작됩니다. 혼례는 정오에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악사들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신랑 서기는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신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머리 위에는 족두리가 얹혀 있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금순이, 19살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 섰습니다. 서기는 금순이의 가슴께에 닿는 키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신부를 올려다보아야 했지요. 절 올리겠습니다. 주례가 말했고 신랑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렇게 어린 신랑은 처음 보네. 불쌍도 하지. 신랑도 신부도. 신부는 그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자리구나. 혼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떠난 뒤 집안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신부 금순이는 쓰개를 벗고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문갑, 빛바랜 병풍, 쇠락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늙은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은 박씨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이 집 대감마님은 3년 전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님은 역병으로, 작은아버님은 역모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셨습니다. 박씨 영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도련님 하나만 남으셨습니다. 7살짜리 아이 하나. 그래서 제가 들어온 겁니까? 금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금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친정도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 누웠고 남동생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혼수는 필요 없고 예물로 쌀 20가마를 주겠다. 조건은 단 하나. 아이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을 돌보는 것.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금순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이 굶어 죽는다. 가거라. 그렇게 금순이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도련님은 착한 아이십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씨 영감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순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 나 배고파. 도련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 사람은 신부 아씨 말씀이십니까?
지금 방에 계십니다. 같이 먹어야 해?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묻어났습니다. 금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내 자리구나.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에 국 2그릇, 반찬 몇 가지. 꼬마 신랑 석이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는 신부 금순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금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석이는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같이 먹는 거야? 석이가 물었습니다. 예. 왜? 부부니까요. 그 말에 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부가 뭐야? 금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잘 모르겠어. 어른들이 나보고 장가가래. 근데 부부가 뭔지 모르겠어. 아이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돌보러 왔습니다. 밥 차리고 빨래하고 집안 살림을 하러 왔어요. 그럼 하인이잖아. 석이의 대답은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금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잠자리를 정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씨, 신방은 안채입니다. 박씨 영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도련님은 사랑채에서 주무시게 하십시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금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석이는 사랑채에서 혼자 잤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왔을까? 나는 혼자인 거 맞지?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울었습니다. 안채에서 금순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구나. 견디자. 그냥 견디면 돼. 금순이가 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이 씨 집안은 이제 끝이다. 아이 하나로는 대를 이을 수 없어. 누군가는 들어가야 한다.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키울 사람이.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강신의 큰딸이 괜찮지 않겠나. 19이고 집안일을 잘한다던데. 강신애도 가난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 좋지. 예물을 주면 거절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금순이가 선택되었습니다. 금순이는 일찍부터 어른 노릇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자 12살의 금순이가 집안 살림을 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15에는 장터에 나가 바느질품을 팔았습니다. 저 계집이면 버틴다. 어른들은 금순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금순이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7살짜리 신랑이라니 내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소.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영감, 정신 차리소. 금순이가 아니면 동생들이 굶어 죽소. 결국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어머니가 금순이를 불렀습니다. 금순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금순이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다음 날 금순이는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금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견디자.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자. 금순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새벽 금순이는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불씨가 작은 불꽃이 되고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꺼지면 안 돼. 이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 그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금순이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씨, 도련님이 깨셨습니다. 박씨 영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금순이가 사랑채로 갔습니다.
서기는 이불 위에 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세수하셔야지요. 금순이가 다가가자 서기는 움찔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제가 싫어. 서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나 7살이야. 애 아니야. 서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순이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순이는 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죽과 나물 몇 가지. 서기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세요? 뜨거워. 호호 불어드릴까요? 괜찮아. 서기는 금순이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호호 불어 시켰습니다. 금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식사 후 서기는 마당으로 나가 박씨 영감과 함께 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금순이는 안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키워야 한다. 하지만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어요? 금순이가 물었습니다. 글자. 어떤 글자요? 효도 효자. 효도 그건 뭐라고 하던가요? 서기는 숟가락을 놓고 금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래. 근데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금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서기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구나. 그날 밤 금순이는 홀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서기의 옷을 기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남편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불씨로 본다. 꺼지면 안 되는 작은 불씨. 금순이는 바느질을 마치고 옷을 개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기에게 건네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순이는 집안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금순이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영감이 금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 악몽을 꾸시는 것 같습니다. 악몽이요? 예. 밤마다 잠꼬대를 하십니다. 금순이는 사랑채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서기가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금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련님, 깨세요. 꿈이에요. 서기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금순이에요. 악몽을 꾸셨어요. 괜찮으세요? 서기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혼자 잘래. 하지만 혼자 잔다고. 금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련님,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서기는 금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린애라서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필요 없어. 나가. 서기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금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문 밖에 있을게요. 금순이는 복도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는 금순이를 피했습니다. 금순이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긋났구나. 서기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금순이 앞에서는 특히 그랬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참았고 웃고 싶을 때도 숨겼습니다. 도련님, 오늘 글 공부는 어땠어요? 그냥.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서기는 금순이 앞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애 취급받는 건 질려. 나도 어른처럼 행동해야 해.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는 그 침묵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아이는 원래 과묵한가 보다.
그렇게 또 한 번 어긋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기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는 중이었습니다. 금순이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무엇을 쓰세요? 글자. 금순이는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도련님,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아니야. 못 써.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잘 쓰시는데요. 그만해요. 서기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내던졌습니다. 칭찬 안 해도 돼요. 나 애 아니에요. 애들한테나 칭찬하잖아요. 나 그런 거 싫어요. 서기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금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는 칭찬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저녁 무렵 박씨 영감이 금순이를 찾았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는 원래 저러십니다. 칭찬을 싫어하십니다.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더욱 그러십니다. 그랬군요. 도련님께서는 어른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금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금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시댁 신부 말이야. 그 계집이 도련님 업어 키운다더라.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지. 그 말들은 빨랫방망이 소리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박씨 영감을 따라 마을에 나갔습니다. 박씨 영감이 쌀가게에 들어가고 서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저기 저 해봐. 이씨 집 도련님이야. 아, 꼬마 신랑. 신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재워준대. 그럼 엄마지 뭐. 서기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금순이가 상을 차렸고 서기는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왜 안 드세요? 먹기 싫어요. 서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기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더 깊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본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애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기는 이불 속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애처럼 보여. 참아야 해. 복도에서 금순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기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금순이는 달걀찜과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달걀찜이에요. 하지만 서기는 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싫어. 도련님, 하지만. 싫다고요. 서기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내던졌습니다. 땡그랑. 숟가락이 마루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도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씨 영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나 혼자 있을래요. 다들 나가요. 나가라고요. 금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순이는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자꾸 화가 나는 걸까? 밖에서 금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아이는 자존심이 상했겠구나. 점심때가 되었지만 서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식사하셔야지요. 배 안 고파요. 금순이는 문 앞에 상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기는 배가 고팠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진 거야. 새벽녘 서기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복도에서 금순이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안아줘야 할까? 하지만 금순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응. 먼저 말하면 진다. 석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순이도 침묵했습니다. 먼저 다가가면 이 아이는 더 약해진다. 식사 시간. 상이 차려졌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둘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이는 금순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금순이도 석이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옷이 해졌습니다. 기워드릴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석이는 옷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늘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서 스스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석이는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금순이가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다쳤어요. 괜찮아요. 약을 발라드릴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석이는 금순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박씨 영감이 금순이를 찾았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 점점 마음을 닫고 계십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도련님께서는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십니다. 아씨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금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른답게 행동해야 해. 석이가 원하는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순이도 어른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금순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응. 대화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금순이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 흉내는 석이에게 차가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일을 하는 거야. 석이의 마음은 더욱 다쳤습니다. 어느 날 석이는 박씨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저 사람은 왜 왔어요? 그건 도련님을 돌보시려고. 돈 때문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신부는 돈 받고 왔대요. 쌀 20가마. 도련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석이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석이가 반찬을 밀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금순이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하지만 그 침묵이 석이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석이는 일부러 방을 어질렀습니다. 금순이가 들어와 그것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치워드릴게요. 금순이는 묵묵히 방을 치웠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석이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화를 안 내?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날 밤 석이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 언제까지 혼자여야 해? 눈물이 나왔지만 삼켰습니다. 복도에서 금순이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견뎌야 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석이는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도련님, 박씨 영감이 다급히 금순이를 불렀습니다. 금순이가 달려갔을 때 석이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박씨 영감이 의원을 부르러 갔습니다. 금순이는 석이를 안았습니다. 그제야 아이를 불씨가 아니라 사람으로 안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서기는 눈을 감은 채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금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금순이는 밤새 물수건을 갈며 서기를 돌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이름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을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기 자체를 지키고 싶다는 것을. 새벽이 되어서야 의원이 왔습니다. 감기에 몸살이 겹쳤군요. 의원은 약을 짓고 떠났습니다. 금순이는 약을 다려 서기에게 먹였습니다. 도련님, 약 드세요. 서기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입을 벌렸습니다. 잘했어요. 조금만 참아요. 도련님, 나아야 해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사흘밤을 꼬박 세우고 서기의 열이 내렸습니다. 금순이는 탈진하여 서기 옆에 엎어졌습니다. 서기가 눈을 떴을 때 금순이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기는 금순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빨래와 바느질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돌봐줬구나. 서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마워. 서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서기가 완전히 회복했을 때 금순이가 죽을 차려왔습니다. 도련님, 죽 드세요. 응, 맛있어. 금순이는 놀랐습니다. 서기가 처음으로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금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기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금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금순아. 예, 도련님. 나 혼자 되기 싫어. 서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갔고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다 없어졌어. 나만 남았어. 나도 없어지면 어떡해. 금순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련님, 저도 혼자예요. 저도 무서워요.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금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을 잇기 전에 이 아이를 먼저 키우자고. 다음 날부터 금순이는 달라졌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글 공부. 그럼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순이는 마당에 앉아 서기의 글 공부를 지켜보았습니다. 도련님, 글씨 참 예쁘네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서기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 금순이는 서기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련님, 입에 맞으세요? 응, 맛있어. 다행이에요. 둘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금순아. 예, 나 버리지 마. 금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어디 안 가요. 약속할게요. 금순이는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는 한 저는 여기 있을게요. 서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금순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순이와 서기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순아, 동생들은 언제 볼 수 있어? 글쎄요, 아마 설날쯤? 그럼 같이 가자. 나도 동생들 보고 싶어. 금순이 동생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잖아. 금순이는 뭉클했습니다. 서기가 처음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기는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야. 금순이가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아파. 금순아, 아파.
서기는 이번에는 우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약 발라줄게요. 금순이는 약을 가져와 서기의 무릎에 발랐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서기는 금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 금순아. 서기는 금순이를 안았습니다. 금순이도 서기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이시댁 신부 말이야. 요즘 도련님을 너무 감싼데 저러다 아이 버릇만 망친다고 박씨 영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마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금순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예요. 도련님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박씨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순이는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서기의 모습, 그 모습이 금순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12살이 되었고 금순이는 24이 되었습니다. 서기는 글을 잘 쓰는 소년으로 자랐고 금순이는 집안 살림을 훌륭히 꾸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금순아, 이거 봐. 내가 쓴 시야. 우와, 정말 잘 썼네요. 선생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응. 서기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금순이도 행복했습니다. 이 집안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서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 집안의 희망이자 금순이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서기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이제 서기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 말에 금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기가 이제 12살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 데려가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말은 곧 금순이를 내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순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와 쫓겨날 이유가 같다는 것을. 도련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이 의견은 중요하지 않소. 금순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기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순이를 내보낸다고? 그래. 넌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 싫어. 서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금순이랑. 서가,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다. 아니야. 나 이제 12살이야.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어. 서기는 금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순이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도 금순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어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어른은 떠났고 금순이와 서기는 남았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금순아, 나 이제 도련님 아니야. 그냥 서기야. 우리 계속 같이 있자. 응, 같이 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기는 성인이 되었고 금순이도 서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꼬마 신랑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네. 기구한 신부도 나이가 들었지. 하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는 금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금순아,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줘서. 금순이는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 혼례가 이어준 것은 성씨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이어졌고 그보다 먼저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7살 꼬마 신랑 서기와
19살 신부 금순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